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Overcoming the Memory Wall with CXL Enabled SSD라는 논문으로 올해 ATC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도 나와 있는 메모리 월이라 함은 그러니까 메모리 자원이 확장되는 속도에 비해서 요새 AI 모델이라든지 메모리 요구사항이 월등히 크게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GPU 메모리 사이즈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는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낸드 플래시 기반으로 CX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CXL 플래시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CXL이란 PCI 기반의 인터페이스인데 CPU에서 로드 스토어 명령을 통해서 곧바로 PCI 장치에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CXL을 사용하면 스위치를 통해서 더 많은 PCI 장치를 연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트 단위 접근이 가능한 플래시 기반의 CXL 장치를 연결해서 획기적으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CXL 플래시를 활용해서 메모리를 확장할 때 저자들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래뉴얼리티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바이트 단위의 그래뉴얼리티를 제공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수 킬로바이트 단위의 IO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세서에서 바이트 단위의 IO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증폭되어서 수 킬로바이트의 IO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트래픽 증폭은 성능에 제약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턴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의 D램 메모리와 같은 경우에는 수 나노세컨드 이하의 레이턴시를 보이는데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느린 수 마이크로세컨드 이상의 레이턴시를 가집니다. 메모리 확장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XL 플래시가 어, 이러한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의 레이턴시를 가지는 게 아닌 기존의 D램과 유사한 레이턴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듀어런스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레이즈 과정에서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서 낸드 셀 수명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CXL 플래시의 경우 앞서 말한 이제 트래픽 증가에 의해서 더욱 빠르게 셀 웨어아웃이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XL 플래시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CXL 플래시의 효과와 특성 분석을 위한 툴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를 활용하여 CXL 플래시를 위해 필요한 설계와 최적화 기술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제안한 설계를 기반으로 CXL 플래시의 성능 분석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CXL 플래시 디자인 툴을 보면 어, 본 논문에서는 피지컬 메모리 트레이서와 CXL 플래시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 피지컬 메모리 트레이서는 물리 주소를 통해 접근되는 CXL 플래시를 위해서 아래 그림처럼 어, 외부 툴을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버추얼 메모리 트레이스를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리눅스 커널에서 페이지 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테이블 업데이트 기록을 기록해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피지컬 메모리 트레이스를 기록하는 툴입니다. 다음으로는 CXL 플래시 시뮬레이터로 앞서 기록한 피지컬 메모리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MQ 시뮬레이터 위에 이제 본 논문에서 설계한 CXL 플래시를 구현하여서 트레이스를 재현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CXL 플래시의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의 SSD 구조에서 몇 가지 모듈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이 본 논문에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한 기능으로
본 논문에서 새로 제안하는 알고리즘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테크닉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크게 D램 캐시와 프리패처와 MSHR로 나눠지게 되는데 캐시를 먼저 보게 되면 D램 캐시를 추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위해서 저자들은 CXL 플래시에 D램 캐시를 0기가부터 8기가까지 증가시키면서 어, 아래와 같이 5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레이턴시를 측정하였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D램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레이턴시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D램 캐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여전히 수백 마이크로 세컨드의 레이턴시로 호스트 D램보다는 훨씬 느린 레이턴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에서 낸드 트래픽을 보다시피 이제 낮을수록 트래픽이 심한 것인데요. 어, 과도한 낸드 트래픽이 이제 레이턴시 개선에 제한을 주는 걸로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미스 스테이트 홀딩 레지스터 MSHR인데요. 이는 CPU 캐시에서 채용된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인 낸드 요청들을 기록해서 동일한 낸드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읽기 요청들이 중복돼서 들어오면 어, 이에 대해서 중복된 낸드 요청들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입니다. 즉 하나의 4KB 낸드 페이지에 다른 주소로 64바이트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두 개의 64바이트 요청에 대해서 똑같은 4KB 주소에 두 개의 리드 요청이 들어갔다면 이 MSHR 기술을 통해서 중복된 플래시 리더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MSHR이 없을 때는 높은 레이턴시의 리퀘스트가 많이 존재하는 반면에 MSHR을 통해서 레이턴시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낸드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캐시 적중률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프리패처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프리패처 또한 필요성 검증을 위해서 CXL 플래시에 간단한 그러니까 미스난 곳으로부터 어, N 라인을 프리패칭하는 심플한 프리패처를 적용하여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프리패처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디그리로 얼마나 많은 양의 추가적인 패치를 진행할 것이냐를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프셋으로 트리거된 주소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을 프리패칭할 것이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디그리가 증가할수록 디그리가 즉 어, 더 많은 양의 프리패치를 진행할수록 일반적으로 레이턴시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이벨리에이션을 진행하였는데요. CXL 플래시의 기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D램은 64MB D램을 가지고 플래시 테크놀로지를 ULL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논문을 살펴보니까 3D 엑스포인트 혹은 진엔드와 같은 기술을 가지는 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아래의 5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어, 트레이스를 피지컬 주소에 대한 트레이스를 측정하였고 이를 재현하여 시뮬레이터를 수행하였습니다. 캐시와 프리패처의 정책으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캐시 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피포 랜덤 LRU, CF LRU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고 프리패처로는 앞서 말한 넥스트 엔라인과 그리고 이제 일부 변수들이 다이나믹하게 최적화되는 일부 정책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수명에 관한 결과를 보면 1TB 용량을 기준으로 낸드에 기록된 데이터의 양을 통해서 수명을 측정하였는데요. 페이지 랭크의 워크로드가 가장 낮은 수명을 보이는데 쓰기 비율이 높고 로컬리티가 낮은 월스트한 케이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수명이 3.1년이 나오는데 저자들은 이를 통해서 불리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수명을 보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시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어,
앞서 설명했던 워크로드들 중에 버트 워크로드를 사용하였는데요. CFLRU 정책이 가장 적중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셋 어소시에이티비티가 올라갈수록 적중률이 증가해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패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보면 우선은 가장 먼저 워크로드에 따라 다르지만 68%에서 91%의 비율로 1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의 어, 레이턴시로 요청을 처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페이지 랭크와 레디오시티와 같이 프리패처에 따라 이제 레이턴시가 더 개선된 경우를 보면 어, 이 개선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프리패처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는데요. 프리패처의 정확도가 더 높은 워크로드에서 기존 대비 개선되는 레이턴시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워크로드들처럼 프리패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캐시의 오염도를 측정하였는데, 즉 어, 토탈 캐시 미스가 나는 경우에서 프리패칭에 의해서 캐시 미스가 난 경우를 계산한 오염도를 측정하였더니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워크로드에서 프리패치에 의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CXL SSD가 물리 주소를 통해 접근이 되는데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되면서 프리패처의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버추얼과 피지컬이 있는데 버추얼의 같은 경우에는 어, 각각의 워크로드에서 버추얼 트레이스를 사용해서 항상 프리패처가 최적의 오프셋을 가지고 프리패칭을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능을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피지컬 주소를 활용하였을 때 피지컬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프리패처의 정확도를 매우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리 메모리 할당이 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랜덤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리패처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널이 CXL 플래시에 힌트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커널이 자주 접근되는 주소들에 대해서 힌트를 기록하고 있다가 빈번하게 접근되는 주소에 접근하기 직전에 CXL 플래시에 힌트를 제공하여서 미리 프리패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힌트를 많이 제공할수록 레이턴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커널이 모든 접근 패턴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이제 데이터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여러 반복되고 프로파일링 된 후에 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도 적용 가능한 개선점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들은 이후에 CXL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CXL 플래시 디자인 툴을 제공한 것을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CXL 플래시 디바이스를 시뮬레이션해서 최대 91%의 메모리 접근이 1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처리 가능함을 보였고 수명 또한 합리적인 범위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CXL 플래시의 주소 변환이 호스트에서의 버추얼 투 피지컬 주소 변환이 프리패처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커널의 힌트를 통해서 커널 플래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마치겠습니다.